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요 1번이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예요. 누구나 다 내는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이게 이제 사치품에 대해서 내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여기 지금 3번에 보니까 전단계 거래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전단계 거래액 동그라미 치고 X 치세요. X.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아까 강조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일반 소비세고 간접세고. 역진성 완화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국 뭐 이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로 설명한 거다. 틀린 것. 역시 제가 강조해드렸죠. 무인자동 판매기에 의한 사업은 무인 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니죠. 자판기 설치한 데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요거 1번 틀렸고, 요건 3번 틀렸고, 요건 1번 틀렸고. 다음 중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여기 4번 강조해드렸죠. 증여로 인하여 사업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거는 폐업사유입니다. 그러나 상속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때는 정정사유입니다. 그러나 증여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업사유입니다. 자, 홍길동은 일반 과세자.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9월 7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기 과세 기간은 이거는 사업 개시일이에요. 사업 개시일. 사업이 언제 개시됐어요? 언제 개시됐어요? 9월 1일 날 개시됐죠? 9월 1일 날 개시됐어요. 이기 과세 기간은 예정 확정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확정 신고 기간, 예정 신고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정 신고 기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예정 확정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1년에 2번이죠.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원래는 7월부터 9월 말까지가 2기 예정, 10월부터 12월 말까지가 2기 확정인데, 이거는 그 2기 과세 기간 그러면 이건 6개월씩을 말하는 거예요. 6개월씩. 예정 확정을 합친 거. 여기 2번이 답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이거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뭘까요? 초코우유. 왜? 우유에 초코가 들어갔잖아. 그냥 우유는 면세입니다. 근데 초코가 들어가서 과세예요. 참 희한하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과세, 재화의 수입. 당연히 재화 수입할 때는 과세예요.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 과세 아니라 그랬죠? 용역의 무상공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화의 무상공급. 자, 여러분들 아까 그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예요. 왜? 재화를 공짜로 줬잖아. 근데 이거 세금 안 매기게 되면 재화 다 공짜로 준 걸로 이렇게 다 처리하고 부가세 하나도 안 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공짜로 주면 그거에 그 시가의 10% 부가세 내야 돼요. 그래서 과세거리입니다. 가번하고 나번 2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재화 공급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에 할부 판매에 의하여 재화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거. 이건 재화의 공급이죠. 교환에 의해 재화 인도 양도. 교환에도 이거 서로 물건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에요. 가공계약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것도 역시 공급이에요. 근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거.
아니 이거 뺏긴 거잖아. 경매로 재화를 뺏겼는데 이거를 공급이라고 여기다 부가세 내봐. 그럼 세무서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경매로다가 이 물건 뺏겼는데 뭐 부가세를 내? 그러고 가서 막 난리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를 안 물린단 말이에요. 이건 부가세를 안 물려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를 이렇게 당한 거는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안 돼서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러나 교환은 부가세 냅니다.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해도요, 그것도 부가세 내야 돼요. 가족끼리 사실 가족끼리 부동산 교환은 있어도 물건 교환은 없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가족끼리 부동산 교환하면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9번. 그게 증명이 될 때는. 근데 원래 증명이 안 되면 증여로 처리합니다. 증여세가 더 높아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올 수 없는 거. 자개, 사패만 골라. 차, 개, 사, 패, 사업용, 요 사자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기예요. 그러면 안 돼. 사업용 기계장치의 양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급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고로다가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그거 부가세 받잖아요. 10%.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공급 시기. 이거는 4번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이건 뭐냐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3개월에 한 번씩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부가세를 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예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아니에요. 폐업시. 폐업하는 때 바로 공급식입니다. 그때 바로 물건 파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현금 판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돈 받고 팔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반환 조건 성취될 때, 무인 판매기, 현금을 인치한 때, 무인 판매기에 된 공급은 언제 그 사람이 커피 빼먹은지 모르니까 그 관리자가 현금을 인치할 때 그때 공급한 걸로 본다 이 소리예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된 때, 당연하죠. 장기 할판매의 경우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이거 회계하고 다릅니다. 회계는 장기 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할 때인데, 이 부가세법상에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왜 그러냐면 할부 판매하게 되면 돈을 받을 때마다 매출로 해서 그때 10% 부가세를 내야 세부담이 적지, 한꺼번에 물건 장기로다가 물건 파는데 한꺼번에 부가세 10% 거기다 내라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는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요, 요 가공 동그라미 치세요. 가공을 동그라미 치고, 가공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여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인도가 그냥 넘겨줄 때, 물건을 넘겨줄 때. 요거는 위에서 나왔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수익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거라 했죠.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해당되는데, 주택도 3억 이상, 주택도 3주택이고 주택을 3개 가지고 있고요.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계산에 소득세 내야 됩니다. 거기는 부가세는 없어요. 그러나 소득세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나눔은 수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간으로 수령하였다. 이 경우 공급가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 이후에 대가의 수령, 공급 시기에 기준한 율 또는 재정한 율로 환산한 거예요. 당연하죠. 공급을 하고서 그 뒤에 이제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공급한 날의 기준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써놓으세요. 선적일. 공급 시기는 언제로 잡냐면 선적일로 잡아요. 배에다가 실는 순간. 아니면 이제
그냥 공급했다, 물건을 바로 줬다 그러면 그 줄 때 공급 시기.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하여,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미리 받아갖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환가를 했다. 한국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환전했다. 그러면 이건 틀렸어.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 제정환율이 아니고 환가한 금액이에요. 환가한 금액. 환가한 금액. 여기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기준환율은 달러하고 한국 돈이고, 이 제정환율은 외국 그 밖의 나라하고 또 환율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보통 기준환율로 많이 내죠.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하여 공급 시기 도래 후에 환가한 경우, 이거는 그 공급 시기 이전에 계약금을 받았는데 달러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달러로 외국 돈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로 해요. 이거는 환가를 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 한국 돈으로 바꿨는데 달러가 매번 환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바꿨으면 바꾼 돈으로 매출로 잡아야지. 어차피 매출은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환가를 안 한 거야.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야. 공급 시기 도래 후에 환가를 했기 때문에. 공급 시기 기준환율, 제정환율. 공급 시기 이전에 수령하여 공급 시기 도래 이후 계속 외환 보유. 공급 시기 기준환율. 이건 뭐 이거나 같은 얘기지 뭐. 나중에 이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나중에 환가한 경우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이건 당연한 거죠. 물건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대가죠. 그 시가로 받겠지, 물건가고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영역의 시가에, 원가가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시가입니다. 원가로 하면 부가세가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시가, 물건 파는 거. 물건 파는 가격의 10%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폐업하는 날에 남아있는 재화의 경우는 시가. 당연히 남아있을 때도 다 시가예요. 무조건 다 시가예요. 그럼 이건 110분의 100.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왜냐면 나누기 1.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 틀렸어요? 요거 2번이 틀렸죠. 시가. 15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경우 영세율 생겨서 발급해야 된다. 맞죠?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해야 돼. 틀린 거 골라내는 거. 이거 1, 2번 다 맞아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 면세제도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면세를 말하는 거고, 이 영세율은요 완전 면세입니다. 완전 면세. 왜 그러냐면 매출할 때도 부가세 못 받고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은 세무서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틀린 게 3번이에요. 과세사업자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관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요 영세율 적용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다가 이렇게 한 경우에 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면세로 돌아가려면 3년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여긴 장기할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는 돈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완성도 지급 기준은 그 진행률에 따라서 이 건설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 이제 계약금을 제외한 게 2번 이상 돈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하여튼 6개월 이상 무조건 이렇게 돈을 나눠서 받으면 무조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부가세를 내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내는데 부가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봐서 그때 부가세를 낸다. 근데 기한부 판매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어느 기간까지가 경과되면 매출로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기한부 판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1번이 답이에요.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써보고 일주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아무 소리 없이 일주일 지나면 그럼 판매된 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공급시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죠. 다음 중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부문을 받기는 한때하고는 관계없죠.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개수는 이거 순전히 골라내는 거예요. 면세되는 재화, 단순 가공된 두부, 자, 연탄과 무연탄, 의료보건 용역 다 면세죠. 신문사 광고 요거는 동그라미, 요거는 과세입니다. 야, 이거 신문 광고 한번 했더니요, 제가 신문 광고를 해봤거든요. 한 달 동안 하루에 조그맣게 한 4cm하고 5cm 광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118만 원이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했거든. 한 달 광고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2천만 원이. 한 달 광고비가. 실제로 광고를 해봤어요. 신문에다가. 그랬더니 부가세 10%를 실제로 걷어가더라고. 부가세 10%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 부가세 냅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보죠? 무조건 광고하는 건 무조건 부가세 냅니다. 그래서 요거 X, 요것도 면세, 요것도 면세. 그러니까 몇 개야? 5개죠. 정답은 요거죠. 요 3번 5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란, 공급대가는 뭐예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거예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거. 요거 2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 부가세를 더한 것 그래야 맞지. 그러니까 2번이 맞아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면 매출액에서 제외시키는 거. 부가가치세는 별개니까 제외시켜야죠. 근데 매출에놀이, 매출할인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는 거니까 제외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재화를 공급받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에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보전받을 금액, 이런 거는 이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거, 이거 당연히 다 빼야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빼주거나 이거는 제껴놔야 돼. 제외시켜야 되지만 요거는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예외 19번. 요거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 포함하지 않는 거로 틀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여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거는, 요거는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재화를 공급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에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보전받을 금액. 요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일리지 적립하죠.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그죠? 그 마일리지가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미용실에 가서 이건 지금 미용실은 요 부가가치세 여기에 뭐 적합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가는 게 여성분들이니까 미용실에 가서 여러분들 하면 뭐 이렇게 마일리지로 이렇게 적립해 주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이 마일리지는 좀 큰 회사들이 하죠. 커피숍 같은 데 가거나 뭐 그러면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를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적립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시면 커피 한 잔 공짜로 드립니다. 이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예요. 그 커피숍에서만 여러분들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자기 적립 마일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립한
여러분들이 적립한 커피숍에서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자기적립 마일리지예요. 이거는 이미 이거는 할인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일리지로 적립한 것만큼 그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할인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애누리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그런데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마일리지를 그 A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계속 사 먹으면서 적립을 했더니 그 마일리지를 갖고 저기 B라는 커피숍에서 그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B라는 커피숍 가서 그걸 먹었으면 B라는 커피숍은 자기네한테 적립을 한 게 아니고 A라는 그 커피숍에 적립한 건데 B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었으니까 그럼 B라는 커피숍은 결과적으로 A라는 커피숍에서 그거를 그 커피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B라는 커피숍은 여러분한테 커피를 돈 받고 파는 거야. 그거는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원래 할인된 금액이니까 그거 외에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보전받을 금액. 쉽게 말하면 B 커피숍이 A 커피숍한테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한 거기 때문에 매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이거죠.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이란 뜻이고 이거는 할인됐으니까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빼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급가액에서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별도의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B라는 커피숍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B라는 커피숍에서는 이건 매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커피숍에서 보전을 받을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전에는 다 마일리지는 무조건 다 부가세를 냈었어요. 근데 자기적립 마일리지에서 그때 부가세를 또 내게 되면 할인해 줬는데 또 할인해 준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또 내면 이게 억울하기 때문에 이 세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보전받을 금액은 매출한 거, 매출 대금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공급가액에 이거는 포함시키고 이건 매출액이다 이거고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니까 이건 다 빼주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대손금과 장려금이죠. 이거는 다 공제가 다 돼요. 이거 왜냐면 그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뭐 매출 할인, 매출 에론이 뭐 환입된 건 다 매출액에서 빼잖아요. 근데 이건 빼면 안 돼.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장려금은 돈으로 준 거니까 이거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니까 과세표준에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팔고 별도로 돈을 준 거니까 그냥 판관비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 지금 그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 수출하는 재화 이거 다 이런 거 뭐예요? 다 이거 다 면세죠, 면세.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면세를 말하는 거예요. 면세. 면세가 아닌 것은 아니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토지 이건 요건 면세예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는 면세예요. 면세. 요 애기용 기저귀는 근데 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아니고 이거는 임대는 과세입니다. 수출하는 재와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제가 잠깐 이걸 문제를 착각을 했어요. 자, 이런 거는 다 부가세가 내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건 공급가액으로 다 취급하는 건데 이거는 공급가액이 안 돼. 이거는 면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국세청 전송기간은 다음 날이에요. 발급일 다음 날.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그 다음 날 전송해도 되고 또 그냥 오늘 발급했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전송해야 돼요.
전송 안 하잖아요. 또 가산세 물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아까 얘기했죠. 작성연월일이라 그랬죠. 이거 공급연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금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정보는 뭔가.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주 대응기업 이거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있고 공급자의 상호가 있고 이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여기 10만원 있고 부가세 별도니까 10%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작성연월일이 빠졌죠. 작성연월일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공급 시기가 도래전에 세금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법한 세금연서 발급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발급을 해도 돈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발급한 거로 보고요.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연서 발급할 수 있다. 원래 매출하는 사람이 발급해야 되는데 매출하는 사람이 발급을 안 하면요 매입자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5만원 이상 금액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수증 발급 대상, 이게 발급 대상 사업자, 이거는 당연히 영수증 발급만 해야죠. 신용카드 발급한 경우는 세금연서 발급할 수 없어요. 이중으로 발급은 안 돼요. 요거는 영수증이니까 신용카드 영수증만 발급해야 돼요.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게 틀렸죠? 여기 뭐냐면은 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국내에서 발생한 영세율 거래는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그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또 간접 수출하거나 그럴 때는 국내 사람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세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죠. 그 다음에 가론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연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연서 2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어느 걸까요? 자 면제가 되지 않는 거, 이 지금 세금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요 다 영수증만 발급해야 돼요. 노점상이라든가 택시 운송, 아니 제가 여러분들 택시 타고 세금연서 발급하라 그러면 그 언제 발급하겠어? 그러니까 아예 다 이 사람들은 영수증만 발급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 이거는 그 간주임대이기 때문에 세금연서 발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 욕탕은 목간여입은 발급 못해요.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재화 용역, 이거는 소매업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매입한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세금연서를 발급해줘야 되는 경우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부처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매출분에 대하여 3월 30일자로 세금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이거 뭐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다음 달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날 전송하면 되니까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29번은 자 여기 대천종합상사는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7월 3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7월 20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음 중 대천종합상사의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제 가능세액은 얼마인가? 모두 세금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자 여기에 일기 확정신고시, 그럼 언제까지 발급한 거예요? 6월 말까지 발급한 거죠. 6월 말까지.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했대요. 여기서 그러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6월 30일, 7월
6월 30일, 그러니까 4월 개시일로부터 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6월 말까지 발급하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원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후 20일 이내로만 발급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20일 그 과세기간 종료 6월 말일이 지난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하여튼 그 여기가 지금 20일 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나중에 얘기한 건 예외적인 건데 공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제 가산세 보는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는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해당되는 건 다 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요거만 골라내면 돼요. 접대비 사용에 접대비는 불공제죠.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공제가 돼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요거 제외하고 3만원, 4만원, 10만원이니까 17만원이죠. 그래서 29번에는 3번이 답이에요. 요거 지금 접대비 사용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거는 뭐 지난 날로부터 어느 후까지는 뭐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신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거. 확정 신고 기간까지. 여기는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네. 6월 말까지가. 그 확정 신고 기간 지난 뒤에는 또 이제 그 나중에 발급하게 되면 또 미발급으로 가산세가 2% 붙고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은 1%가 붙고 그런데 이거는 확정 신고 지나면 확정 신고 지나면 2% 가산세 물어요. 미발급은. 그래서 이건 지연 수치는 가산세가 있고 또 지연 나중에 받은 거는 이건 공제가 안 되네. 진짜 이거는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공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일반 과세자 김세무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세액은 10만원이래요. 납부세액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금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300만원이고 그 중에 사업과 관리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2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매입에 대한 영세율 세금연서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한 물품이라 그랬어요. 납부세액. 그러니까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대신 요것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게 있으니까 공급가액은 30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20 있으니까 요게 얼마가 되냐면 280이죠. 28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80만원의 10%인 28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8만원 공제 받아가지고 10만원 세금을 냈으니까 결국 매출세액은 38만원이죠. 38만원.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얼마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10만원인데 공제받을 세액은 300에서 20뺀 280만원의 10%인 28만원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28만원 세금을 공제받고 28만원만 공제받고 10만원을 냈으니까 38만원 그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주상사는 다음에 매입세액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거 접대비 공제 안 되죠. 요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업무 관련 매입세액 이거 다 공제 안 되네. 2번만 해당되네요. 2번만 업무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되고 이 세무서에서는요 업무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 없으면 공제 무조건 안 해줘요. 접대비 이런 건 공제 안 돼요. 이건 천시 초과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한국의 자료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세금에서 발급분이 20만원 나와 있고 현금 매출 증빙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 매출세액은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매출한 거는 증빙이 없더라도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증빙이 없더라도 이거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 10%야. 30만 원이 1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제를 공제를 받으려면 그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현금 매입분에 10만 원 증빙이 없대. 그럼 공제 못 받아.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든 현금 영수증을 받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공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에서 10만 원 더한 거 요거 30만 원 내 10%인 3만 원. 그러니까 공제 받을 게 없으니까 여기 계산이 있듯이 제로. 그러니까 3만 원 다 내야죠. 2번 답이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거. 어떤 게 공제가 가능하죠? 요거 4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이거는 공제 받을 없는데 공제 받을 건데 공제를 못 받아서 매입자가 발행해서 공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불공제에 해당되죠. 33번에 4번이고 다음 자료 바탕으로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은 얼마인가? 이건 무조건 10%예요. 10%. 110분의 10이에요. 지금 저기 파산에 따른 매출 채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게 공급가액이거든요. 그럼 여기 10%야. 그냥 파산에 따른 매출 채권 이거 띠낀 거야. 또 6개월 2개월간 부도수비 이것도 띠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것도 띠꼈어. 그럼 이게 다 띠낀 게 3,100이거든요. 3,100에 10%면 310만 원이야. 4번이 답이에요. 그냥 여기 계산 과정은 여기다가 부가세를 더해가지고 110분의 100인데 그렇게 하나 여기 10%로 하나 똑같아요. 세무 2급에서 대손세 공제 계산서에는 여기 공급대가이고 10% 더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제 120분의 10이 공제가 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객관식이니까 요거에 10%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 토지는 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2000cc 공제 안 되죠. 토지의 임대는 토지의 임대, 토지를 임차해서 부가세 낸 거, 그런 거는 이제 사업자는 공제를 받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는 또 부가세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야 돼요. 일반 과세자인 음식업자가 세금연세를 받고 면세를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매입세, 이겁니다. 답이 이거예요. 3번이에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영수증은 공제 안 돼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 됩니다. 다음 가로안에 알맞는 것은 그러니까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분리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건 과세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이게 소규모 사업자죠.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발급 금액의 몇 프로를 공제받냐면요. 1.3%예요. 1.3%. 그리고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2.6%고 이거는 1.3%예요.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게 되면요, 니네 참 잘했어. 탈세 안 하고 신용카드로 바꾼 물건을 팔았으니까 국세청에 신용카드로 팔면 다 그게 국세청에 다 전송이 들어가거든요. 서버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탈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탈세 안 하려고 니네들이 정직하게 한 거니까 세금 1.3% 공제해 줄게.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2.6% 공제해 줄게. 근데 요게 이제 1.3%가 1%로 이제 줄어요.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일기 예정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말일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 2기에 구분 없이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당연하죠.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법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3개월씩.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게 원래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이제 확정신고인데 1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1기 그 확정을 하는 거는 이제 6개월이에요. 6개월.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 개인과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에 2번 1기, 2기 예정신고에 직전 과세기간에 2분의 1을 납부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안 한다 그랬죠? 예정 부과만 하고 간이과세 예정 부기간은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이렇게 6월 말까지. 자, 요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에.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재화를 공급하고 다음의 날짜에 발급한 세금연수 중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자, 어느 게 공제가 안 될까요? 자, 여기 5월 21일 날 공급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 25일까지는 발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6월 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인데 그 신고를 7월 25일 날 하잖아요. 그럼 7월 25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날짜를 지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발급이라 이거는 공제가 안 돼요. 이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조기환급과 관련된, 조기환급하면 15일을 기억해 두세요. 15일.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할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매달 신고할 수 있거든요. 매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기 환급 대상이다 그러면 다음 달 2월 25일 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15일이니까 한 3월 10일까지는 환급이 다 되죠.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또는 매월 또는 매 2월. 이게 뭔 소리냐면 매달 받을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석 달에 한 번씩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 조기 환급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그 업종도 되고. 근데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번하고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거는요, 끝난 날로부터 요거 25일로 고치세요. 25일이에요. 25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월 달에 공급했으면 그 다음 2월 25일 날 25일 후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5일 내내 환급, 세무서는 15일 내로 환급을 하지만 우리 신고는 25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이 다 끝났고요. 자, 모의고사 지금 5회를 펴보세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5회. 실전 모의고사 5회. 자,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바로 앞에 회예요. 자, 지금 2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실기 직접 입력해 봐야 돼요. 실기 직접 입력해 봐야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안 떨리고 문제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자, 여기에 이론을 하겠습니다.